have a problem. I have a proper addiction to social media. A destructive habit, because it has a negative impact on my life. I average 59 minutes, that's 1 hour a day on Instagram, 47 minutes a day on Twitter. That's an hour and 46 minutes a day just between Twitter and Instagram. A significant amount of my day is spent on that mindless scrolling. You know, I'm not a super insecure guy, but when I'm thumbing through Instagram, like, it's almost an involuntary human emotion or human reaction to be comparing yourself or your life with other people's lives. This is just fun. It's a great way to pass time, but the reality is an hour a day looking at pictures, like there's just no way that that's making me a better person or a better father or a better anything. That's just like burning time looking at other people's lives. Like, what is that doing to our brains? Okay. So here's what I'm gonna do. I am officially deleting Twitter and Instagram off of both of my phones. By not having it on my phones, it means I'm not gonna be able to check it all day long. 페이스북을 한번 켤 때마다 혹은 카톡을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이 잃어가는 게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 잠깐의 여유, 보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 알람음.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집중력 그리고 지적 능력을 서서히 빼앗아가고 있죠. 오늘날 스마트폰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고민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한 가지 일에 몰입하거나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SNS 확인, 인터넷 등 관심을 빨리 다른 데로만 돌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력만을 탓하며 한동안 스마트폰을 멀리하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반복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혹시 스마트폰 환경이 내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환경에 너무나 익숙해진 탓에 자신의 사고방식이 기술 위주로 맞추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지하지 못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인해 정보나 지식의 접근성이 유용해진 것은 분명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용도가 빠른 콘텐츠 소비 위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환경은 집중이 필요한 활동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죠. 이러한 반복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뇌가 가진 특성 중 하나인 신경 가소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주 사용되는 경로는 강화되며 잘 사용되지 않은 경로는 퇴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의 뇌는 짧은 시간 동안 탐색하는 과정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빠르게 수집하는 데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식을 채우는 과정이 생략된 뇌의 지적 공간은 텅텅 비어있게 되죠. 비록 뇌 신경 가소성 덕분에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반복이 계속해서 유지될수록 지식 습득, 논리적 분석력, 비판적 사고, 상상력 및 반성 등의 깊은 사고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환경의 혜택을 얻는 대신 지식의 빈곤함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기술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피폐하게 만드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새로 얻게 되는 기술보다는 옛 기술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바로 책이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책은 부담스럽거나 지나간 시대의 선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지식이 일반 대중의 소유가 된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없어서 못 읽고 그래서 지식을 소유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있지만 읽지 않고 그래서 지식을 소유할 수 없는 실질적 문명을 자처하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독서와 사색은 효과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지식들을 곳간에 쌓다 보면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로 연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념적 사고와 사색,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의 본질입니다. 또한 몰입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는 스마트폰 환경이 주는 갖가지 방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지만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부단히 연습시켜야 합니다. 당장 책을 한 권 잡으세요. 그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하여도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스스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성장이었음을.
독서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공을 쌓는 5가지 독서 방법. 저는 책을 좀 더럽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은 보시죠. 접어가면서 읽습니다. 접어가면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책을 다 읽지 않고 접은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밑줄을 칩니다. 이거는 책을 여러 개를 묶어서 봅니다. 좀 플랫폼에 관한 것들. 저는 그거를 또 영어로도 봅니다.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 관한 건데요. 대교 사회공헌실이랑 함께 무료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해야겠죠? 저희가 서울에서 먼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다른 사이트들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독서 모임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이 꿈이 뭐고 체인지 그라운드의 꿈이 뭐죠? 우리 대한민국 문해력 높이는 거.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고 작가님이 찍는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다양한 컨텐츠를 더 많이 접하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뼈아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독을 하시면은 하루에 2번씩 저희가 만드는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를 더 많이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꼭 해주세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을 찾아왔는데요. 독서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독서를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내공을 쌓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공을 많이 실제로 쌓았고 인생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다 제가 하는 독서법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건데 굳이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독서를 했고 이렇게 내공을 쌓았다 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5가지 방법. 그래서 제가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내공을 쌓는 5가지 독서 방법, 내공을 쌓는 5가지 독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체인지 그라운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다른 강연에서도 좀 부분적으로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5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저는 책을 되게 적극적으로 읽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많이 적극적으로 읽습니다. 그 적극적인 게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책을 좀 더럽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책을 엄청 이렇게 보시죠? 접어가면서 읽습니다. 접어가면서. 여기는 아래를 접고 여기 뭐 위에도 접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위에 접었을 때는 그쪽에서 위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아래는 접었을 때는 이제 아래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양쪽이 접혀 있는 거는 양쪽 다 아래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다.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봅니다, 책을. 그 다음에 처음에는 보통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어가면서 보고요. 이제 2번째 읽을 때는 책을 다 읽지 않고 접은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밑줄을 칩니다. 이건 아직 이제 2번째 안 봐서 밑줄은 없는데요. 다른 책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의 미래인데 이건 웃긴 게 뭐냐면 접은 게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이 책은 뭐 고 작가님도 많이 추천하고 저도 많이 추천했잖아요. 너무 이 책은 볼 때가 많아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지금 조명에서 여기 이렇게 별도 치고 밑줄도 긋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은 너무 이게 진짜 막 좋은 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접을 수가 없고 그냥 여러 번 꼼꼼히 보자 해서 이 책은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꼬박꼬박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막 밑줄도 긋고 막 뭐라고 쓰기도 하고 막 그러죠. 제 글씨가 좀 개발세발이어서 여러분 못 알아볼 텐데 별표도 치고 하면 이렇게 책을 엄청 적극적으로 봅니다. 책을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저도 뒤에 책이 많은데 저거 다 뭐 기억이 나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적극적으로 봐야 기억에 남고 그게 기억에 남아야 여러분이 그때그때 찾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삶에서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분들은 막 적극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시거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좀 책을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는 거랑 그냥 이렇게 쑥 보는 거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좀 많이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2번째 방법.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책을 적극적으로 봅니다. 이제 2번째 방법은 저는 책을 여러 개를 묶어서 봅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묶어서 본 거는 이 유튜브 컬처와 유튜브 레볼루션을 제가 2주인가 10일인가 한 10일 동안 두 개를 같이 봤어요. 이렇게 관련된 주제를 여러분 이렇게 개독을 하게 되면은 한 주제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일단은 당연히 유튜브에 관해서 이게 아마 부사장이 썼고 이건 아마 유튜브 출신 과장이었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 직책 뭐였더라? 유튜브 문화 및 트렌드 매니저로 7년을 넘게 유튜브를 일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유튜브 과장 출신이고 이 사람 이제 부사장 출신인데 이제 보는 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유튜브 공부하는데 많이 두 개 다 도움이 됐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은 시야도 넓어지고 깊이도 조금 깊어집니다. 그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를 읽으면은 다른 걸 읽을 때 중복된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묶어서 봅니다. 최근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몇 달 전에는 이렇게 세 권 컨텐츠에 관한 것들, 좀 플랫폼에 관한 것들. 그래서 뭐 플랫폼 제국의 미래,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플랫폼이 컨텐츠다.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봐서 거의 뭐 그러면은 뭐 플랫폼 나오면은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저자가 공부한 다른 영역, 다른 부분을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만의 관점을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내공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뭐 한 달 동안 읽었나? 아무튼 이것도 짧은 기간 안에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읽고 뭐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 좀 시야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깊이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책을 이렇게 개독을 하고 묶어서 봅니다. 저는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옛날에 저도 뭐 이렇게 읽은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읽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다는 거는 뭐 몇 달이 아니라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옛날에도 저렇게 책 한 권 한 권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필요해갖고 이렇게 박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한 7, 8년은 됐네요. 근데 이게 20대 때는 이렇게 막 묶어서 보진 않았었어요. 20대 때는. 30대 때부터 거의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그렇게 한 7, 8년 있고 나니까 내공이 확실히 많이 쌓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묶어서 보고, 세 번째는 요즘에 많이 하는 건데요. 저는 아까 이제 컨텐츠의 미래를 갖고 왔잖아요. 컨텐츠의 미래를 보고, 저는 그거를 또 영어로도 봅니다. 왜냐면 제가 뭐 영어 실력이 여러분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에요. 뭐 영어로 보면은 아직 모르는 단어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찾는 것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가 문법도, 그러니까 단어를 안다고 다 독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일단 한글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이 그 문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단어를 어느 정도 몰라도 어느 정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다시 한번 재독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놓쳤던 부분부터 다시 보고 동시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영어 실력을 엄청 많이 키웠어요, 사실요 또. 그래서 저는 이 킨들에 한국 책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킨들을 사갖고 또 어디 갈 때 책 가고 가실 때는 킨들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오디오북도 제가 아마존 오디오북도 앱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오디오북도 자주 듣습니다. 이거는 좀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은 힘든데 영어를 조금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조금 더 깊게 읽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장기 기억으로 많이 넘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 이게 세 번째고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본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저는 이제 책을 보면은 그거 본에서 아까 이렇게 막 접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주변 사람과 많이 나눕니다. 사실 이거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나눌 사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좀 솔루션도 말미에 말씀드릴 거고, 저는 일단은 저희가 회사 직원이 20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에 멘티들도 많고, 그 다음에 고객사인데, 이제 저는 고객사가 이렇게 막 갑을 관계가 아니라 되게 다 친구 관계거든요. 되게 함께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되게 좋은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공부한 거를 관계가 되게 깊은 고객들은 거의 매일 공유해요. 매일. 이 부분 인상 깊네요. 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PD분들한테도 자주 공유를 하고, 뭐, 고 작가님이라면 거의 뭐 매일 공유를 하면서, 고 작가님도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은 제가 읽은 거를 남이랑 나누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피드백을 듣고, 특히 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저는 이거 인상 깊은데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별론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저보다 내공이 높으시니까 더 넓고 깊은 시야에서 보시니까
틀린 점도 이렇게 막 찾아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 이제 그렇게 저를 독서 지도를 해주십니다, 고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제 독서 모임에 관한 건데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독서 모임을 만들기도 했었고, 회사에서 독서 토론을 하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뭐 따로 독서 모임이나 독서 토론하지 않고 멘티들이나 가끔 하고, 그다음에 직원분들이랑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뭐 고 작가님이랑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소규모 독서 그룹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분들이랑도 독서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무튼 고 작가님이랑 저는 독서 토론을 엄청 많이 해요. 책 한 권 읽으면 이거 컨텐츠 미래 같은 건 신나갖고 얼마나 막 전화로 남자 둘이서 수다를 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해도가 여러분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 독서 모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독서 모임의 효과를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이제 대교 사회공헌실 실장님이신 강호준 상무님이랑 함께 대교 사회공헌실이랑 함께 무료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데 혼자서는 쉽지 않아 고민했던 분, 서점에 가면 어떤 책을 봐야 좋을지 막막했던 분,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다고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와 대교가 함께하는 독서 모임 싱큐베이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켈란 107 6층,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룹장과 선정되신 15분이 함께 읽고 서평을 쓰고 의견을 나눕니다. 모임별 선정 도서를 한 주당 한 권 읽습니다. 참여 기간 동안 총 12권의 양서를 함께 읽게 됩니다. 책 내용 100% 흡수와 원활한 토론을 위해 모임 전까지 선정도서 서평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 주 1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번갈아 모임을 갖습니다. 싱큐베이션 1기, 꾸준한 독서 습관을 기르고 싶은 분들, 함께 독서하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싱큐베이션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인지그라운드의 김주현 팀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빡독 행사에서 럭키드로우라는 걸 했어요. 럭키드로우가 뭐냐면 빡독 행사에 참여하신 7분을 추첨해서 고 작가님이 추천하신 명저 7권을 선물로 드린 행사였는데요. 이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빡독에서 선물로 드렸던 7권 외에 고 작가님이 8권을 더 추천해 주셨어요. 각 분야별로 한 권씩 더 넣어봤는데요. 총 15권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뼈있는 아무 말 대잔치, 성장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성인을 위한 지침서, 날카롭지만 따뜻하다. 콘텐츠의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딱 맞춤인 비즈니스 바이블. 지구의 정복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바른 마음, 멍청하게 싸우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열 좀 식히게 해주는 시원한 책. 냉정한 이타주의자, 마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타심을 드러내는 바른 태도 알기. 늦어서 고마워, 지구적 스케일의 메가 트렌드, 스마트하게 배우자. 모두 거짓말을 한다. 빅데이터의 진정한 의미와 효용을 심지어 재밌게 알려주는 책.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책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 교양.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조직의 성과와 직원의 행복. 2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필독. 통섭과 투자. 중년 때 재무적 성과를 이루고 싶다면 바로 이 책. 타인의 영향력. 오히려 진정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명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지적이고 교양이 흘러넘치는 20대가 되고 싶다면 도전.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노벨상 수상자가 알려주는 행동경제학의 진수. 볼드. 세상을 바꿀 기업가를 위한 대담한 조언. 평균의 종말. 이 시대의 진정한 인문학. 인간을 바라보는 지평을 넓히다. 고영성 작가님이 추천하고
체인지 그라운드가 보증하는 명저 15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